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대전에 살고 있고요. 네. 서울에 지금 투자 목적으로 네, 보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네. 문의 드리려고 하고요. 네, 전용 5구를 보고 있는데 네. 가재울 구역에 관심이 많아서 네, 가재울 5구역이 내년 2월 달에 입주하는 물량이 있고요. 네, 가재울 9구역이 3년 후에 입주하는 물량이 있는데 네. 전용 5구가 가격이 지금 비슷한 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조합원 물량으로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두 개 지역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 들어가는 시기가 있어서 네. 좀 달라서 3년 후가 좀 9구역이 있어서요. 좀 뭐가 좋을까 좀 궁금하고, 네, 그리고 하나 더 좀 가능하다면 네. 상산시형 아파트 관심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안전진단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게 뭐 되든 안 되든 잘 모르겠지만 향후에 이게 들어간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네. 언제쯤 들어가는 게 뭐 투자로서 맞는 거 좋을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에 거주하시면서 서울 지역의 투자 목적으로 좀 보셨어요. 지역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가재울 뉴타운 5구역과 9구역 이것 좀 비교해보고 또 성산 시형 아파트 시기적으로 언제쯤 투자하고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지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 네. 여쭤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러한 상품들은 통상 가격 상승이 단계별로 조금 다르다고 그러죠.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추진위원회가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되고 관리 처분이 되면은 단계별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통상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면은 이 초기에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시간이죠. 이게 굉장히 크죠, 비용이. 비용이 큰 만큼 기대되는 수익도 커야 정상이고,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이건 뭐 거의 다 왔으니까요.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이 별로 안 들죠. 그러니까 위험도 별로 없으니까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5구역이냐 9구역이냐 이게 구역적인 싸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어떤 구역이든 지금 5구역이든 9구역이든 어디든 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최근에 이러한 단계라든가 최근의 가격 상승이라든가 그 지역의 사업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거의 다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쪽 구역에 뭐 10억을 하고 그쪽 구역에 8억 하면 얘가 덜 반영됐고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가격은 어느 정도 시장 흐름이라든가 기타 제반 여건 그 단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 진행도 이게 전부 거의 반영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어떤 판단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1번은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은 투자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제 1번이고요. 지금은 기다려라라는 것이죠. 네. 바닥권에 가는 거를 무너지는 거를 지켜보자라는 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는 몰라도 분명히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5년, 6년 동안 올라왔으면 조정기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여기서 조정기 안 들어가고 다시 올라간다고 상상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또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굳이 5, 6년이 되고 올라왔는 이 최고 가격에서 굳이 지금 사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것이 근본적으로 1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구입을 해야 된다면은 지금은 얼마를 남느냐를 보지 말고 위험이 적은 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이 적다는 것은 뭐냐면은 입주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 이거는 위험이 큰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건 위험이 적은 거예요. 네. 시간에 대한 위험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 가시죠? 네네. 네. 물론 구역적으로 한 구역은 전혀 비역세권에 뭐 관심도 없고 한 지역은 아주 확실히 구역 자체가 너무나 차이가 날 정도로 비교 설명이 되는 그런 구역이라면은 네. 그래도 입지 자체가 워낙 좋고 여기는 워낙 나쁘다면은
가격 차이가 물론 많이 나겠지만 워낙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고요. 자, 결론은 제가 생각하건대 저는 아파트나 재개발, 재건축은 흐름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사지 않겠다, 저라면은. 그러나 굳이 사겠다면은, 시간에 대한 기대가 작은 거, 이제 시작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입주가 거의 눈앞에 온 거, 이게 그래도 그나마 적다. 그나마 적고, 프리미엄이 그래도 별로 안 붙은 거. 네. 물론 그만큼 좋지 않으니까 안 붙었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산다면은 위험이 적은 걸 샀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사지 말자예요. 그런데 네. 사지 말자는 거, 기다리자는 거고, 기다리는 거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는 몰라요. 네. 왜 모르냐면은 산길을 가는데 이렇게 방송 보고 계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가는데 제가 여기 가고 있어요, 여기. 근데 앞으로 이렇게 꾸불꾸불한지 어떤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먼 산을 보니까 산 높이가 이렇게 돼서 대충 꾸불꾸불하게 갈 것 같아 하는 거는 어렴풋이 짐작은 가능하지만 가다 보면 꾸불꾸불한 거 쭉 직선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지금 여기 서서 이게 직선이야, 곡선이야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1년 단위로 끊어가면서 보시란 얘기예요. 네. 내년 1년까지는 일단 지켜보자. 지켜보다가 또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1년 지켜보고 또 1년 지켜보고 그 어떤 걸 지켜보냐면은 큰 흐름이 여기 되고 전체가 좋아져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으로 가느냐. 전체라는 것은 사회, 경제, 문화, 기타 등등이 전부 다예요.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끔 여건이 조성되냐 안 되냐 아니면은 역으로 전체 여건이 부동산을 계속 누르느냐 안 누르느냐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네. 그걸 매년 지켜보아도 나쁠 거 없잖아요. 네. 다만 지금 서둘러서 살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금껏 올라올 때 나는 못 샀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소외된 거야. 그러니까 네네. 지금이라도 내가 사야 되지 않냐 이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면은 그러면 가격이 지금껏 가격 자체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야.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자 하면 지금이라도 또 이렇게 간다고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 사회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가면은 이게 우리 사회가 받아줄 수 있는 수준이 되냐라는 거거든. 현재 서울 시내에 있는 20평대 아파트가 기본적으로 별로 인기 없는 지역에 가도 7, 8억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한 단계 그러면 더 올라가고 20평대 인기 없는 게 다 10억 얼마 넘어갔다 치자고요. 좀 깨끗한 거는 다 15억. 강남엔 전부 다 25억 갔다고 치자고 20평대가. 네. 그러면은 그 물건을 그 다음 세대가 20대, 30대 또는 30대, 40대가 그 물건을 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못 받아줄 거 아니에요. 네. 전 재산 다 해도 못 사는데 어떻게 받아줘요? 그럼 그걸 못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폭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회라는 거는 가격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받아줄 수 있는 범위까지 올라가는데 그 순간순간 심리나 분위기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사회가 받아줄 수 있는 그 어떤 금액은 구다. 그런데 네. 가격은 100이 갈 수도 있는 거고 10이 갈 수도 있고 13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네. 그러면 이거는 언젠가는 이거는 다시 구로 다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 보이지 않는 큰 줄기 흐름 이걸 생각하시면서 지금 대하면은 마음 급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요. 그러면 대표님 제가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 세 군데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나 전반적인 그 지금 시장 자체가 네.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신축 아파트는 경기가 어려울 때 하향하거나 떨어지는 폭이 거의 없거나 조금밖에 안 떨어져요. 신축은 괜찮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등할 때는 신축 아파트는 그때는 신축이 아니죠. 네네. 그러니까 반등할 때는 역시 소외가 돼요. 많이 떨어진 것이 많이 반등을 해요.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자, 아, 참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